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기 자기야 강의 맡은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7번째 진공 중의 정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은 진공 중에 정전계가 있었어요. 그 부분과 상당히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전기 관련된 공식만 잘 구해주시면 이 정자기 관련된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전기를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정자기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자하, 자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앞부분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전하가 있었어요. 전하 또는 전기량. 자, Q. 단위는 이제 뭘 써요? 쿨롱을 썼죠. 그럼 이 전하의 기본 정의, 사전적 정의는 뭐예요? 자,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대전된. 자, 이 물질이 갖는 이 전기의 양을 갖다 뜻하는 것이 바로 전하다. 전하, 전기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하는 뭐겠습니까? 자하. 자, 자하. 요거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화된 물질이 갖는 자기의 양이죠. 자기적인 양.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화가 뭐냐? 자화. 자, 뭐예요? 자기적인 성질이 있죠? 자기적인 성질. 물질이 뭐가 됐다는 거 쉬운 얘기로 자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된 물질이 갖는 자기적인 양을 갖다가 우리가 자하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자, 요 놈을 갖다 다른 말로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하, 자극.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앞주번에 마그네틱의 약자를 따가지고 M이라고 하고요. 요 놈의 단위는 이제 WB로 표현합니다. 자, WB. 자, 요거 읽으실 때는 이제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바로 웨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웨버. 그러니까 전하 전기량 또는 자하 자극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똑같다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 자하. 그러니까 전을 갖다가 자로 바꾸면은 다 해결됩니다. 자, Q 쿨러, 여기는 M, 그다음 이놈은 웨버. 이런 이제 단위들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하 자극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하도 자, 플러스 Q의 전하와 마이너스 Q의 전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플러스 Q는 이제 뭐예요? 정전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는 이제 뭐예요? 이제 부전하. 그렇죠? 정전하, 부전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하도 마찬가지죠? 자, 자하도 보통 뭐 플러스 M과 이렇게 마이너스 M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플러스 M은 뭐예요? 정자하, 정자극.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은 부자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자, 플러스 전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점전하가 있다고 그러면 자, 이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특성 자체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부전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자, 끌어당기죠. 흡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부전하죠. 그러면 자극은 자, 플러스 M과 마이너스 M과 또 이렇게 구성을 해놨을 때 중요한 거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플러스를 갖다가 N극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S극으로 많이 표기했는데 이 자하 자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자, 이런 식으로 N극과 S극이 붙어 있다. 공존한다 이거죠. 공존. 자, 막대적 기준 잡았을 때 여기가 플러스 M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M이다. 그러면은 N극이고 요거는 S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방향은 N에서 S 쪽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차이가 생기죠. 자, 정전화, 부전화 같은 경우 계속 나가고
요거는 계속 기다리고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은 단독으로 존재 가능하잖아요. 단독으로 존재 가능해. 단독 존재 가능하지만 요 놈은 이제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회전성 때문에 그래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n과 s를 갖다가 쪼개게 되면 자 이걸 잘랐어요. 자르게 되면 다시 얘가는 뭐로 바뀌어요? ns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더라도.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 가루로 만들 때도 뭐예요? ns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공존이에요. 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상당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회전성을 가지고 있다. 회전성. 근데 요거는 이제 비회전성이죠. 특징 자체가 자 비회전성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마이너스 가서 이렇게 만나면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불연속이라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려도 계속 에너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다?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 자극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극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자기력선이 나가고요. 이 자기력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 끝부분을 갖다 보통 뭐라고 그래요? 자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네,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부의 전화, 만약에 플러스 Q와 여기 이제 플러스 Q가 있다. 이런 동부의 전압끼리는 이제 무슨 lực 작용했어요? 자, 요거 뭐예요? 그렇죠. 밀원에는 이제 반발력이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플러스 Q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이부호죠. 이런 이부호 사이에는 이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존재했겠죠. 그렇죠? 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M과 자 플러스 M이 있다. 플러스 M. 자 여기 플러스 M 반대쪽에 뭐가 있는 거? 마이너스 M 이거 반대쪽에 마이너스 M이 있는 거고요. 요거 요 놈과 요거 사이에 작용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플러스 M과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단독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막대 자석, 영구 자석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놈을 플러스와 플러스로 이렇게 놨다는 얘기죠. 플러스. 그럼 이렇게 부호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 반발력이 되는 거죠. 반발력.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갖다 바꿨어요. 요 하나를 한쪽을 바꿨어. 여기가 플러스 M이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M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플러스 M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M이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 요렇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끌어당기겠죠. 흡입력이니까 이놈이 자 붙는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차이점은 요놈은 반드시 어떻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여기 점에 플러스 Q 하나, 이 점에 마이너스 Q 하나, 또 요 점에 마이너스 Q나 요 점에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존재하지만 요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존. 그래서 N, S, 뭐 N, S 이런 식으로 항상 공존이니까 요 사이에 작용하는 거다. 요 사이에.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이게 자극이다. 자, 자극. 자, 두 번째로 이제 쿨롱의 법칙이 자 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은 우리 정전기에서는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두 점전화 사이에 또는 뭐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바로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뭐예요? 두 자극 사이에 또는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쿨롱의 힘이다 또는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정전계를 한번 보면 자,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이제 복습을 하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정전계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나타났죠. 두 점전하가 어디에 있을 때? 일직선상에 위치했을 때입니다. 자, 떨어진 거리가
얼마큼? 임의의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질이 뭐가 있었어요? 바로 유전율 관계가 있었죠. 진공 중에 유전율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작용하는 사용안에 작용한 힘은 쿨롱 상수에다가 떨어진 거리 제곱에다가 두 전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그럼 이 쿨롱 상수는 이제 바로 뭐예요? 4파이 입시원제로 R의 제곱에다가 자, Q1, Q2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바로 9 곱하기 10의 구성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다가 Q1, Q2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기본 단서는 이제 진공이다 이런 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진공일 때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입시온 재료가 자 바로 뭐죠? 진공 중에 또는 진공의 유전율의 크기로서 요거의 단위 페로퍼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크기 뭐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또요. 4파이 C줄의 제곱에다가 10의 7승. 그 다음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서 C0는 바로 뭐야? 광속이다. 빛의 속도죠? 요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이런 이제 정보가 이제 정전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자계는 어떻게 표현했냐? 정자계는 두 전하 말고 이제 어디에 두 자하 또는 자극 그렇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이런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점자극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M1이라는 점자극과 M2라는 점자극이 존재하는 거고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큼?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요 두 자하 또는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놈과 요거 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자극의 특성은 항상 여기는 뭐예요? 요 인접한 이곳에 반드시 자 뭐가 있다? 반대에 해당되는 극성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과 요거 사이에 작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관계 존재하느냐? 바로 요 관계가 존재합니다. 뮤 제로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뮤 제로가. 그러면 일단 수식부터 정리할게요. 자, F는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Q 대신에 M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쿨롱 상수에다가 떨어진 거리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M1 자 곱하기 M2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대입해 봅니다. 4파이 뮤제로 R의 제곱에 M1, M2 그렇죠? 그 다음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관계를 계산하면 자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R의 제곱에 M1, M2에서 단위는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반드시 외워두셔야죠.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요거와 그 다음에 우리 계산할 때는 요 두 가지 식으로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에 비례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자극의 곱수에 비례한다. 굴렁이 힘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매질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요 매질을 갖다가 뭐라면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 투자율에서 자 뮤라고 표현하고요. 요거 단위는 헬리퍼 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투자율이라는 건 뭐예요? 자, 자력선이 이제 어떤 물질을 갖다가 투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투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물질을 투과하는 정도다. 뭐가? 자력선 또는 뭐 자기력선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투자율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겠죠. 뮤 제로 곱하기 뮤 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뮤 제로 값은 이게 바로 진공 또는 공기 중일 때 투자율 값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자, 빛의 속도. 자, 요 놈의 제곱은 바로 입실론 제로와 뮤 제로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나중에 뒤쪽에 전자파 가면 이제 빛의 속도가 C 제로는 루트 입실론 제로의 뮤 제로, 그 다음에 진공일 때는 요거 분의 1로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요 값이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착안해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뮤제로 값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뮤제로 값은 바로 뭐분의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입시온 제로에다가 바로 C0 제곱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입시온 제로 값은 저기서 어떤 거 쓰면 될까요? 36파이에 10의 마이너스 9승 쓰면 되고, 그 다음에 C0라는 것은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한 개를 갖다 계산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갖다 계산하니까 바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공 중에 투자율 값이에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뮤S는 자, 바로 뭘 뜻하겠어요? 이제 비투자율 관계를 나타나는 거죠. 비투자율 관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준 잡으면 뭐예요? 기준은 진공일 때를 기준 잡았을 때 진공 대비해서 다른 물질에 투자율이 얼마큼 있느냐 나타나는 거, 이게 비투자율입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4파이 뮤제로분의 1 값은 바로 뭐가 나오냐? 그렇죠? 4파이 뮤제로분의 1 값을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이게. 자, 4파이에다가 자,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2죠. 요거를 갖다 계산하니까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유전체라든가 또는 뭐 자성체 이런 개념이 나왔다. 자성체가 나왔다 그러면 비투자율 존재할 때고, 그 다음에 유전체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존재하겠어요? 바로 비유전율 관계가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 쿨롱의 법칙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똑같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세요. 자,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5승이죠. 마이너스 5승. 자, 요 두 개의 점자극을 공기 중에 2cm 거리에 놓았을 때 극간의 작용님은 얼마냐?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요들 사이가 2cm다 이런 얘기죠. 그럼가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요게 있다. 그 요게 상환에 작용하는 거니까 힘은 지금 어디 나왔어요? 공기 중에 났다는 거죠. 공기 중에 나왔으니까 자, 바로 뮤제로 관계를 놓고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F는 뭐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요놈에다가 떨어진 거리가 2cm니까 0.02m죠. 요거의 제곱이고요. 위에는 10의 마이너스 5하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요놈을 계산하면 바로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상수값을 갖다 알고 있어야 돼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속과 자속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자속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렇지요. 전속이라는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전속. 우리 참고로 자, 전속을 어떻게 구하냐? 전속. 자, 전속 F4이죠. 그 이거는 뭐 여기에 여기에 Q라는 이런 이제 점전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점전화부터 자, 뭐가 나가요? 전기력선이 나가죠. 전기력선이 나간다. 이 전기력선은 뭐예요? 정의가 원래 플러스 1 콜롱을 여기 놨을 때 전기력에 따라서 아무런 저항 없이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선으로 나타내는 가성선이잖아요. 이게 전기력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 기준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다? 가우스 평면이다. 가우스면, 그렇지요?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고 한다면 임의의 거리를, 자, 그러면 여기에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이 공간을 통해서 나가는 전속수는 이 공간의 존재하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체 전하량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이 전속은 자, 인테그랄 S에다가 요 면을 갖다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D에 ds가 되죠. 자, 미소 면적을 통과한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뭐랑 같다? 바로 Q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Q. 그래서 우리 전속선수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전하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표현하게 되면 D에다가 인테그랄 S에다가 그 다음에 자, ds가 소문자, 대문자인데요. 자, 요렇게 이제 쓰고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d 곱하기 s 얘는 뭐가 나온다? q가 나온다.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서 d는 뭐예요? 전속밀도죠? 자, d라는 것은 s분의 q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s 값은 어떻게 표현하고 했어요? 요 면적이잖아요. 자, 근데 이 면이 무슨 면? 구면이잖아요. 구의 겉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죠? 자, 요거의 q다 이렇게 정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간이다. 여기 이제 매질 자체가 뭐라면 입수현재로는 유전율이 있다면 여기다 뭐 곱해요? 입수현재로하고 자, 입수현재를 갖다 곱해주면 이제 4파이 입수현재로의 r 제곱의 q에서 입수현재로가 나오는데 요 놈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렇죠. 전개의 색이다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 입수현재로 자,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건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속의 밀도라는 것은 면적당 면적당에 존재하는 원래는 이제 전속수인데 이 전속수가 뭐랑 같기 때문에 여기는 전하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자속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자, 바로 M이라는 이런 점자극이 존재할 때 요놈으로부터 자, 이렇게 자, 뭐가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자기력선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력선이 나갈 때 자, 이 나가는 자기력선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가우스면을 갖다 그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R이 되겠죠? 그러면 요 M이라는 자하로부터 나가는 이 면을 통해 나가는 자속의 수는 바로 무엇과 같으냐? 여기에 존재하는 이 M이라는 자극수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한다? 자속은 인테그랄 S에다가 자속밀도 B에다가 ds. 자, ds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요놈은 뭐랑 같다? M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속수는 뭐랑 같아요? 자극수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다 이제 법선 벡터를 갖다 곱해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생략한다고 그랬죠.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쓰자는 얘기예요. 자, 자속밀도 B에다가 인테그랄 S에다가 자, ds. 자, 이건 뭐 나옵니까? 자, 요거 적분하면 면적 나올 거예요. 전체 면적이잖아요. 전체 면적. 얘는 뭐랑 같다? M하고 같다. 자, 따라서 여기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자속밀도 표현이 가능하죠. 자속밀도 B라는 것은 S분의 자, 뭐예요?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S분의 M. 자, 이 M은 자극의 색이죠. 자극 또는 자하예요. 자하. 그런데 요게 무엇과 같으니까 바로 얘랑 같은 거잖아요. 자속수와 같은 거니까. S분의 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자속밀도가 아니죠. 자속밀도는 단위 면적당의 자, 바로 뭐예요? 자속수 또는 자극의 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 단위 쓰면 자극의 단위는 왜 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면적이니까 여기 뭐 들어가요? 제곱미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 이제 전속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쿨롱이 곱어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따라서
이런 특성들을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요 S는 4파이 R의 제곱일 테고, 그 다음 여기 지금 뭐예요? M이 되겠죠? 요 놈에다가, 자, 무엇을 곱한다? 바로 뮤제로와 뮤제로 또 곱해준다. 그러면 요게 지금 뭐 나오냐면, 4파이 뮤제로의 R제곱에 M이 나오고요. 여기 뮤제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자? 요거를. 자, 보세요. 여기서 요 놈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전개의 색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을 갖다 뭐라고 하자? 그러면 자개의 색이라고 하자. 자개의 색이. 그래서 뮤제로에다가 무엇을 자개의 색을 곱해준 거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요게 전개의 색이죠? 요게 전개의 색이. 그 다음에 요 놈은 뭐예요? 자개의 색이에요. H는 자개의 색이. 그럼 전개의 색이 단위는 뭐예요? 볼트 퍼 미터죠. 그렇죠? 자개의 색이 단위는 뭐겠어요? 그러면 얘가 전압이면 전압하고 쌍벽 이루는 게 뭐예요? 전류죠. 그래서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단위당 전류.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전압에 의해서 전개가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 관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암페어 대신에, 자, 우리는 코일을 감아 가지고서 거기에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암페어 턴이라는 것도 합니다. 암페어 턴. 자, 이거는 이제 그 단일 코일일 때 한 번 감았을 때고, 이거는 여러 번 감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런 틀. 자, 그 관계를 좀 알아두시고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자기력선의 성질을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 이미 앞부분에서 무엇을 다뤘냐면은 전기력선의 성질을 좀 다뤘어요. 그러면 이 전기력선의 성질과 자기력선의 성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 성질과 여기는 자기력선의 성질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전기력선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어디서? 첫 번째, 바로 정전화에서. 자,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부전화. 자, 여기서 끝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시작해서 마이너스 가면 끝난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불연속이라고 했죠? 자, 불연속. 이거는 비회전성이다. 자, 비회전성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폐곡면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뜻이. 폐곡면을 자, 만들지 못한다. 자, 그런데 자기력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요? 바로 N극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S극으로 향한다. 자, 요거는 같죠? N에서 시작해서 S로 갑니다. S로 간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자, 그림상에 봤을 때 자, N극, S극이 있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뺀 나머지 공간에는 자력선이 나가지를 못하죠. 그렇죠? 자, 자력선이 나가지를 못해. 요거를 갖다가 자, 바로 무엇이라느냐? 비발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발산성. 그래서 자, 바로 뭐냐면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왜? 다이브전스 B. 발산에 관련된 거. 자속의 발산량은 0이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N극과 S극이 항상 뭐 하기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요놈과 요게 각각 하나씩 있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정전기에서는 뭘 갖다 배웠어요? 자, 바로 다이번시, 공간상에 고립된 전하가 존재하고 이런 고립된 전하로부터 무엇이 발산한다? 전속이 발산한다는 것을 배웠죠. 이 얘기는 뭐냐? 자, 바로 고립된 전하가 존재한다. 그렇죠? 요거는 뭐야? 다이번스 B는 0이다.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라도 얘는 NS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폐곡면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폐곡면을 만들 수 있다. 특징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이 전기력선 밀도는 뭐랑 같아요? 전개의 세기와 같죠? 그렇죠? 전기력선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자, 그래서 요거 전기력선 밀도, 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개의 세기라는 것은 미소 면적을 통한 미소 전기력선 수와 같다. 그렇죠? 요 수식 이용해 가지고 n은 자, 바로 뭐가 나온 인테그랄 s에다가 2에 자, ds한 값은 입시온 자료에 자, q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나왔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러면 자기력선의 밀도는 무엇과 같겠습니까? 자개의 세기와 같더라 이런 얘기죠. 자기력선 밀도는 자개의 세기와 같더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M이라는 이제 이런 점자극이 존재한다. 그럼 이 점자극으로부터 이렇게 자, 자기력선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자, 퍼져 나가겠죠. 물론 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자, 회전하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됐을 때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미소 면적을 잡고요. 자, 미소 면적입니다. 자, 미소 면적. 이 미소 면적에 여기 뭐가 있다? 단위 점 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자, 떨어진 거리부터 자, 이렇게 밀어내는 이제 크기가 바로 자개의 세기라고 했을 때 요 면을 갖다 통과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자, 바로 미소 자기력선수가 있겠죠. 미소 자기력선수. 그래서 여기서 이 자개의 세기라는 것은 또는 자장의 세기라고 그래요. 자개 또는 자장의 세기 H로 표현하고요. 요놈은 미소 면적을 통과한 미소 자기력선수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DN에 대해 정리하면 바로 H에 자, DS가 되죠. 자, 이렇게 자, 적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N은 인테그랄 S에다가 자기의 세기 H에다가 자, 무엇과 같다? DS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H 곱하기 S가 되는데 자, H라는 것은 자기의 세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M이라는 점자국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위 정자하라고 그래요. 플러스 11. 정자하 또는 정자극. 자, 여기에 요놈과 요거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이제 4파이 뮤제로 R의 제곱에 그 다음에 M에다가 자, 1이니까 1은 해나마나 자, 곱하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 되겠죠. 그러면 요때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우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뮤제로분의 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기력 선수는 뭐예요? M이란 자극을 갖다가 뭐로 나눠준 것 같다? 바로 진공 중에 투자일로 나눠준 것과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폐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 선수라는 것은 Q라는 전하를 바로 진공의 유전율로 나눠준 것과 똑같다. 자, 이게 전기력 선수, 이거는 뭐예요? 자기력 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단위 전하다 그러면 몇 개가 나? 입시온 제로분의 한 개가 그렇죠? 단위 자하다 그러면 뮤 제로분의
한 개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전체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비투자율이 주어졌어요. 유전체예요. 그러면 유전체 종을 통과하는 이 전기력 순수라는 것은 입시온제로 입시온 S분의 Q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는 뭐예요? 자성체죠. 자성체. 비투자에 존재하는 자성체라면 바로 뮤제로 뮤S분의 M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력선에서 보면 요 M 말고 여기 뭐였어요? Q라는 이제 점전화가 존재했을 때 이런 Q라는 전원으로부터 이 면을 통해서 발산되는 뭐가 있었어요? 전속수를 갖다 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세 번째, 자, 전속수 또는 전속선수. 자, 요 놈은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S에다가 자, D에 DS고요. 자, Q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속수 또는 전속선수는 뭐랑 같다? 전하수와 같다. 그렇죠? 전하수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뭐예요? 이 부분에서. 그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러면 자속선수. 자, 이놈은 S에다가 자, B에 DS고요. 자, 이놈은 뭐 나온다? 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M이나 파이나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푸사이가 되는 거죠? 예, 푸사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속선수나 자속선수는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바로 전하가 있다 그러면 전하수와 같고, 자하가 있다 그러면 자하수와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만 이제 정리를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죠? 그 뭐예요? 전기력선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과 같다.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의 자기의 세기와 같다. 자기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징이. 자, 그 큰 차이점은 뭐예요? 큰 차이점. 패곡선을 만들 수 없다. 패곡선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고립된 전하가 존재할 수 있다. 고립된 자극이 자하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 잘 나와요. 다이번스 B는 0이다. 다이번스 D는 로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는 전속 밀도, 자, B는 자속 밀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 교재 정리가 좀 되어 있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발산 정리라고 돼 있죠. 발산 정리. 요거 발산 정리. 자, 인테그랄 S의 B의 DS는 자, 이 면적분을 갖다가 뭐 이제 최적적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상이니까. 그러면 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다이번스 B에다가 그다음에 자, DV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공간을 갖다 자르게 되면 잘라도 얘는 뭐예요? 어차피 NS가 공존하기 때문에 자, NS가 이렇게 잘라 공존하기 때문에 요 내부는 다 상쇄되고요. 그다음에 요 면을 통해서 나가는 이 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 나가는 거하고 공간상에서 퍼져 나가는 거하고 발산되는 이런 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면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력 순수나 공간을 통해서 발생되는 자기력 순수나 같다는 얘기. 이게 발산 정리입니다. 발산 정리. 근데 중요한 거는 NS가 공존, 여기 N과 S가 공존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밖으로 나간 게 없죠. 실적으로.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가 뭐가 돼요? 다이번스 B가 0이 된다는 거죠. 0. 그래서 비발산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아시겠죠? 이게 발산 정리예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교재 하단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자, 바로 단위가 나오죠. 단위. 그 단위 몇 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자속의 단위가 나옵니다. 웨버죠. 웨버가 자, 등장합니다. 고놈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MKS 단위라고 하죠. 그렇죠? MKS 단위. 그래서 자하 또는 자속의 단위가 자, 웨버가 된다. 웨버.
자, 요게 이제 MKS단인데 요 놈을 갖다가 자, C제수를 바꾸면 1웨버는 자, 뭐예요? 10의 8승의 맥스웰이다. 맥스웰. 그냥 자, 줄여서 MAX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10의 8승의 맥스웰이고요. 요거는 뭐랑 같다? 자, 바로 EMU 단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EMU 단위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자석 밀도의 단위. 자, 자석 밀도의 단위는 웨어퍼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되고요.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자, 1 테슬라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1 테슬라입니다. T로 표현하고요. 테슬라요.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을 갖다가 이제 C제수 표현하게 되면 자, 보셔야 됩니다. 자, C제수 작은 단위니까 1웨버는 10의 8승의 맥스웰이잖아요. 그죠? 10의 8승의 맥스웰이고 제곱미터는 이제 뭐예요? 자, C제수는 센티미터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미터는 10의 4승의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 10의 4하고 10의 8하고 지우니까 자, 10의 4승의 맥스웰에다가 바로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 가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가우스. 다시 쓰면 10의 4승의 가우스와 같다. 이런 얘기죠. 1 웨어 제곱미터가 같은 단위입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개의 세기 단위. 자개의 세기도 있죠? 자, 이 자개의 세기 H는 단위가 AT per 미터. 자, 또는 뉴턴 per 웨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전개의 세기 한번 보실래요? 전개의 세기 같은 경우. 자, 이는 볼트 퍼 미터죠? 볼트 퍼 미터. 또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콜롱입니다. 롱. 그 어디서 나왔어요? 이는 Q분의 F 이렇게 나왔잖아요. Q분의 F. 자, 그러면 여기서 자개의 세기였다 보면 요거하고 요거만 바뀔 거 아니에요. 자, 자개의 세기 H는 F는 똑같겠지. 쿨롱 힘이니까 Q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M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F는 힘이니까 뉴턴일 테고 요거는 자석의 단위니까 웨버가 되겠죠. 그래서 뉴턴 퍼 웨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의 세기 단위나 자개의 세기 단위나 자, 보면 똑같잖아요. 패턴 똑같다. 그러니까 볼트 대신에 암페어. 그 다음에 쿨롱 대신에 웨버. 자, 그리고 E는 H. 자, 그 다음에 Q는 M. 자, 요런 이제 표기 방법만 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개의 세기를 갖다 지금 뭐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출할 수 있어요, 공식 자체를. 그렇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제스 단위가 지금 보면 L스탯이라는 단위 있죠. L스탯. 그래서 자, 그런 L스탯의 단위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발산 정리 여기 요거는 정리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테그랄 S의 B의 D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렸다는 거는 뭐예요? 자, 폐곡면이다. 폐곡면. 폐로란 얘기, 폐로. 그래서 자석 밀도를 면적에 대해서, 폐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크기는 그 공간에서 나온 크기를 적분한 수와 같고, 자, 그 공간상에 튀어나온 게 없는 거죠. 왜? 비회전성이다 보니까. 즉, 비발산성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다유변수 B는 0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발산정의.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자속 단위, 요거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요하고 저런 것들 자석 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석 밀도 단위는 이제 테슬라인데 10의 4승 가우스와 같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세기 단위는 암페어 톤 미터, 그 다음에 뉴턴 퍼 웨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암페어 톤 미터, 이거는 1 뉴턴 자, 웨버고, 자, 이러면
10의 3승의 4파이 L스탯이다. L스탯. 그런 단위도 자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단위도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MKS 단위에서 자수기 단위 웨버이다. 1웨버와 동일한 값이 아닌 것은 1웨버, 또 10의 4승 가우스, 그렇죠? 우리 이제 자속 밀도의 단위가 자, 웨어퍼 제곱미터인데 얘가 10의 4승의 뭐예요? 가우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웨버는 10의 4승 가우스하고 요거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웨버는 10의 8승 맥스웰이고 그 다음에 CGS의 EMU의 자속이다. 맞죠? 이게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L셋은 자개의 세기 단위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방형 코일에 3A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중심에서의 자속 밀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자 물어봤어요. 자, 정방형 코일에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는 뒤에서 좀 이제 배우고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속 밀도에서 들어왔는데 정방향이니까 정사각형이죠. 여기 지금 얼마 걸려 전류가 바로 3A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 3A가 자 이렇게 흐르겠죠. 그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내리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자 2m에 2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크기는 얼마냐? 1m가 됩니다. 자 1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정방정사각형이니까 전체가 90도니까 여기 45도. 그 요거도 45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중심에 자기 세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고 요거를 갖다가 뭐라면 유한장 직선이라고 합니다. 유한장 직선. 저 뒤에 나와요. 그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 자개의 크기는 자 수식 정리는 이제 뒤에 하고요. 일단은 문제 풀어야 되니까 파이 1분의 2 루트 2i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 L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자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자 그럼 여기다 넣어서 자기의 크기를 구해봐요. 자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L은 한 변이가 2m고요. 그리고 2 루트 2에다가 전류가 얼마나 되니까 3 여기 돼. 이게 자기 크기예요. 그럼 자속 밀도라는 것은 자 B는 자 바로 뮤제로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H값 요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얘랑 이걸 주우면 파이분의 바로 3 루트 2가 되겠죠. 자, 요 관계를 계산해 주면 1.7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관계가 나중에 뒤에 할 텐데요. 이제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개의 세기와 자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개의 세기 정리 한번 해보면 자개의 세기라는 것은 자, M 웨버의 자, 점자극으로부터 자,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자, 뭐가 있을 때 플러스 1 자, 웨버의 정자극이 있을 때 정자극이 있을 때 자, 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M이라는 점자극이 있습니다. 자, 웨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뭐가 있을 때 자, 플러스 1 웨버의 아주 작은 정자극이 있을 때 요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다? R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R미터만큼. 그랬을 때 요 상호간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바로 자개의 세기다 이렇게 정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 H는 4파이 뮤제로의
R의 제곱에다가 자 바로 뭡니까? M1, M2인데 M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쓰면 요 자체가 뭐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R 제곱에 M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M을 곱해주고, 그렇죠? M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갖다 더 곱해준다. M을 더 곱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M이다 그러면 바로 쿨롱의 힘이 되는 거죠. 쿨롱의 힘. 자, 따라서 이 쿨롱의 힘이라는 것은 자개이색 H에다가 M을 갖다 곱해준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개이색 H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M분의 F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M분의 F. 그래서 요 단위가 힘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요 M 자극의 색이니까 뉴턴 퍼 웨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단위고요. 또 같은 단위가 바로 뭐냐면 암페어 턴 퍼 미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겁니다. 자, 요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단위가 똑같은 단위다. 이게 자기의 세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위. 자위라는 것은 뭐예요? 전이와 똑같지 뭐. 그쵸? 자위 뭡니까? 자, 플러스 1웨버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자기의 크기가 있으니까 또 얘가 쭉 가가지고 이제 무한점까지 가게 되면 무한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세기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0이 되니까 바로 자위도 0이 된다. 그러면 자위의 크기가 0인 여기에 플러스 1웨버가 있을 때 요 놈을 갖다가 다시 리미점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해? 자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위.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위 U는 바로 마이너스 무한 원점부터 어디까지? R점까지 자기의 세기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같습니다. 우리 전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이는 마이너스 무한 원점부터 R점까지 전개의 세기를 갖다가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패턴이라고요. 같은 패턴.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점자극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점까지 자기의 세기는 바로 4파이 뮤제로 R제곱의 M에다가 자, dr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 뭐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4파이 뮤제로의 M 마이너스 빼고요. 그 다음에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고 무한대 R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R분의 1 나옵니다. 그 얘랑 정리해주면 결국 뭐 나오냐? 4파이 뮤제로 R분의 M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자위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위죠. 이게 자위. U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R 해주고 여기다 R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 뭐죠? 4파이 뮤제로 R제곱분의 M에다가 R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H겠지. 그렇죠? H니까 자, HR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HR. 그럼 요거 유사한 게 우리 전이. 자, 전이는 전개의 세기와 뭘 갖다 곱한 것 같다? 거리를 곱해준 것 같다. 똑같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전이 알고 있으면 자위도 쉽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전개의 세기를 갖다 알고 있으면 자개의 세기도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합리와 MKS 단위계로 자개의 세기 단위는 뭐냐? 자, 자개의 세기는 암페어 턴 퍼 미터다.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자,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거 예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의 단위예요? 자, 자석밀도 단위죠. 자석밀도 이런 데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자기의 크기 M4 웨버의 점작으로부터 R 3에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면 이렇게 모았어요.
수식은 6.3만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r제곱의 m이 되겠죠. 6.3만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4죠. 그 다음에 m은 4가 됩니다. 자, 따라 요거와 요거 지워줘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마 나오냐? 1.6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거리 r을 두고 m1, m2 같은 부의 자극이 놓였다. 두 자극을 잇는 선상의 어느 일점에서 자기의 색이 0인 점은 m1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미터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r이고요. r.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 P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플러스하고 플러스로 보자고요. 플러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이제 점에 플러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해서 밀 것이고, 그죠? 요 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밀겠죠. 그러면 요 놈과 요거의 차만큼 차가 발생되는 거니까 빼기 아니야, 그죠? 결론은.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x가 한다면 여기는 뭐겠어요? r-x가 되는 거죠. 왜? 전체가 r이니까. 자, 그러면 자개의 세기는 자, h 뭐 1에서 h2를 빼봅시다. 자, 빼게 되면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차가. 그죠? 그러면 자개의 세기가 0인 점이니까 h1과 h2는 같은 거죠. 힘이 같아진 지점이 어디냐 이거 0이 됐으니까. 자, h1 해봅니다. h1. 자, 4파이 뮤0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h1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x가 되죠. x제곱에 그 다음에 m1. 자, 이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h2는 뭐예요? 요놈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4파이 뮤0에다가 r-x의 제곱, 그 다음에 m2 얘가 됩니다. 이거 지워지고요. 이거 지워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갖다 쓰면 되겠어요?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미지거리 x. 자, 그러면 요걸 갖다 해석하려면 양쪽에 자, 누트를 한번 치워볼까요? 누트. 자, 요거 누트 해주면 뭐랍니까? x. 그렇죠? 위에 거는 뭐예요? 누트 m1. 자, 여기 누트 해주면 뭐예요? 여기는 r-x. 여기는 누트 m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x에 대해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일단은 요거 대각선을 곱해줍니다. 대각선과 같으니까, 그러면 r-x의 노트의 m1이 되고요. 여기는 노트 m2의 x가 된다. 그쵸? 자, 산수합니다. 곱해요. r 루트 m1 마이너스 x 노트의 m1이 되고, 이거는 노트 m2의 x가 된다. 요게 일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넘어가면 r 루트 m1은 자, 그렇죠? 같은 x가 됩니다. x의 루트의 m1 자, 플러스 x 루트의 m2가 되고, 그 다음에 x의 루트 m1 플러스 루트 m2가 되죠. 그 x가 왔으니까 x는 자, 바로 루트 m1 플러스 루트 m2의 루트 m1의 r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풀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전개의 세기, 뭐 자개의 세기 이런 것들이 0이 되는 거다. 둘 사이에.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되고요. 요 가운데다가 점 찍어서 보는 겁니다. 점 찍어서. 자, 이렇게 해서 밀고, 이렇게 해서 민다. 플러스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0이 되겠죠? 차가 생기니까, 반대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요 사이의 작용이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플러스 요거는 밀고, 그죠? 마이너스는 요걸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합쳐지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우리 점 찍어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개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와 관계없는 것은 뭐 이런 거는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1번 암페어 퍼 미터 맞죠? 그 다음 뉴턴 퍼 웨버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웨어 퍼 헬리미터. 자, 웨어 퍼 헬리미터가 맞는 거냐 그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게 전류가 되는데 헬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헬리.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 인덕턴스라는 것은요. 자, 인덕턴스는 전류분해. 자, 무엇을 표현할 수 있냐?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n 파이가 되는데요. L은 i분의 n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교 자속수를 갖다가 전류로 나눠준 값이 인덕턴스예요. 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정의했다 하게 되면 이 I 대신에 자, 무엇을 쓸 수 있어요? L분의 파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파이는 웨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L은 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류 대신에 웨어 퍼 헬리를 쓸 수 있다. 즉, 암페어 대신에요. 암페어 대신에 자, 웨어 퍼 헬리 쓸 수 있고 자, 미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웨버에다가 헬리, 미터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건 요거 3번이죠. 자, 3번 지금 보면 암페어, 뉴턴, 웨버, 헬리, 미터 그쵸? 다 주었는데 이거는 스몰 h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답을 준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엉뚱한 걸 써가지고 식을 표현했으니까. 자, 50번 자위의 단위 줄 퍼 웨버와 같은 것. 자, 이 자위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바로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인데 이 자기적인 자기의 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전류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암페어랑 똑같다 이거예요. 자위의 단위 암페어와 똑같습니다. 즉 보세요. 요거는 전류죠. 그 다음에 자속이에요. 요거는 에너지입니다. 자, 따라서 에너지는 자, 자속과 전류의 곱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94번 보겠습니다. 전의 자기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3 곱하기 10의 제곱의 힘을 받았다고 한다. 자극의 세기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힘 F는 mH. 여기서 m에 대해 물어봤죠? h분의 F가 됩니다. 자, h는 1000, F는 3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0.3 이렇게 나오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 비투자율이 뮤에서 자속밀도 B인 자기 중에 있는 M의 자극이 받는 힘은 뭐냐? F는 MH예요. F는 MH로 정리를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M에다가 우리 자속밀도는 S분의 파이죠? 자, 얘는 뭐예요? 뮤제로 H랑 같다. 그렇죠?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자, 뮤제로 H랑 같다. 그런데 여기서 B2R 존재했어요. B2R 존재하면 뮤제로 뮤S H죠. 왜? 요거는 진공일 때는 B2R 1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H 대신에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H 대신에 뮤제로 뮤S에다가 자,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번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자, 뭐냐?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 자, 두 번째가 자기의 세기. 세 번째가 자속 밀도의 표현. 이 정도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쿨롱의 법칙. 이렇게 M1, M2 자, 두 개의 자극이 R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자, 쭉 불러보세요. 4파이 뮤제로 R 제곱에 M1, M2다. 근데 만약에 B2자에 주어지면 이제 그거는 이 아래쪽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쿨롱 상수니까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M1, M2다. 단위 뉴턴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뭐랑 같아요? 자, 바로 M 자극의 세기와 자기의 세기를 곱해준 거와 같다. 요거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F는 MH.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세기 H. 자, 이 자기의 세기라는 것은 M의 자극으로부터 R만큼 떠진 이곳에 플러스 1 웨버라는 단위, 자, 뭐가 있을 때요. 정자하가 존재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H는 4파이 뮤제로 R 제곱의 M이 되고요. 자, 이거랑 같은 것이 뭐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R 제곱분의 M이 되고, 자, 이거는 바로 뭐가 된다? H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M분의 F다. 그렇죠? 그래서 요 자기의 세기 단위가 자, 보통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암페어톤 미터하고 그다음에 뉴턴 퍼 웨버라는 단위를 쓴다는 거. 자, 그 관계를 좀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안 썼죠? 웨어 퍼 헬리미터라는 단위도 썼다. 자, 다음 자, 세 번째 자속 밀도. 자속 밀도 S분의 파이. 자, 이거는 뮤제로 뮤S. 자, 뮤H 쓸게 그냥 뮤H. 뮤제로 뮤S의 H.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단위는 웨어퍼 자, 제곱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뮤S는 자, 바로 비투자율로서 이게 만약에 이제 진공이라든가 또는 공기 이때는 비투자율은 1이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를 정리를 갖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더 하나. 자, 자속은 비발산성이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공존해서 다이버전스 B는 뭐다? 0이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쪽에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뒷부분에 또 나와요. 이 자성체에서도. 자, 그렇지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전자장도 또 나와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그 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수업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진공제 정전기가 완벽히 정리되어 있으면 여기는 그냥 흐뭇하게 여러분들 아주 편하게 수업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더 뒤죽박죽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2장을 정보를 하시고 여기는 7장을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